안녕하세요. 이번에 애플 팟빵 강의를 맡게 된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목차로서는요, 발표자 소개,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 관심 있는 분야를 찾자, 나의 미래를 그리자,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가 중요하다라는 순대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 이름은 박상민이고요. 현재 이제 학부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 그리고 융합 전공으로 융합 보안 융합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학년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보호대학원에서 학석사 과정을 40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는 소개드리자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 지도 교수님은 신성태 교수님이시고요. 아래에는 이제 홈페이지 링크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보호대학원에서는요, 해킹 대응 기술 연구실, 이 랩에서 이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김희광 교수님이시고, 밑에는 이제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두셨으니 관심 있는 분께서는 이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 과연 뭘까요? 일단 누구나 알지만 쉽게 하지 못하는 방법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열심히, 그냥 단순히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해서 집중하고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공부가 됐든 학업이든 모든 면에서 그런 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효율적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행하고자 보통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룬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 일을 오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가치관을 통해서 최대한 이루고자 이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제 공부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저한테 맞는 방법이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이런 공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나름 괜찮은 성적들을 얻었고 많이 배우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먼저 수업을 들을 때요. 수업을 들으면서 내용을 필기를 하는데요. A4 용지를 이제 수업을 할 때 두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중요하다는 내용, 이거는 필기를 무조건 하고 뿐만 아니라 수업의 흐름, 전반적인 내용까지도 이제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노가다죠. 계속 거의 수업의 내용 모든 면을 다 필기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A4, 아까 A4에 정리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저는 각 과목마다 이제 노트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트에 이제 그 각 과목에 대해서 이제 받아 적었던 내용들을 보고 중요한 내용, 이렇게 또 불필요한 내용들은 제거를 하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통해서 이제 노트에 딱 필기를 하고 이렇게 노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제 한 주 동안에 이제 과목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과목들을. 그 과목들을 이제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필기한 내용들과 이제 교수님께서 수업하실 때 사용하신 PPT, 수업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약간 그때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로 이제 약간 회상을 하면서 아 맞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지, 아 이거 되게 강조했었지,
이렇게 하면서 한 주를 이제 좀 시간이 여유로운 날에 잡아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수강을 들으시는 분께서는 저보다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고 더 잘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잘 하실 수 있고, 물론 제 공부 방법대로만 한다고 해서 맞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공부 방법이라는 게 자신한테 얼마나 맞고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게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제 공부 방법대로 하라는 거는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하기인데요. 물론 지금 전공, 본전공도 있겠지만 그 본전공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본전공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다른 쪽에 관심을 갖고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보통 이제 본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도전해야 되나? 괜히 시간 낭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본인 관심 분야를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본전공이 아니더라도. 저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본전공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였어요. 그런데 물론 이 분야도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뭐 취직이든 이제 반도체 시장이든 봤을 때 정말 유망하고 되게 좋지만, 그래도 뭔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되게 큰 흥미는 저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일단 항상 이제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이제 뭐 동아리나 이런 거 뭐 프로젝트가 있을 때 참여하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관심 분야를 이제 저는 찾게 됐었죠. 이거는 그 뒤에 이제 제가 PPT를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관심 분야를 찾았는데, 저의 관심 분야는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이에요. 정보보호. 저희 고려대학교에 이제 정보보호대학원도 있고 뭐 사이버 국방학과도 있고 되게 유명한 과 있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저는 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야고 하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구글을 통해서 찾아보고, 이제 방학 때도 뭐 웹이든 이제 뭐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것도 스스로 찾아보면서 되게 배웠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수박 겉핥기 식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공부를 통해서 되게 재밌었고 흥미를 느껴서 학습을 즐기게 됐었죠. 관심 있는 분야를 찾자,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일단 관심 있는 분야란, 일단 저의 이야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보안 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야기가요. 학과에서 CK 사업으로 이제 국가 지원을 받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그 학과의 이제 취지에 맞게 AI, 뭐 AR, VR 뭐 등등이 있지만 AI를 이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구현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동아리를 만들었고, 이제 같은 동기들, 뭐 후배 등등 해가지고 이제 동아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동아리를 모집을 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텐서플로우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키트로 이제 구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서 이제 자율 자동차에 대한 관련된 조사를 하는 와중에 유튜브로 이제 자동차를 해킹을 해서 사용자의 그 탑승하고 있는 사용자의 통제권을 이제 뺏어서 이제 해커가 마음대로 이제 자동차를 움직이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소프트웨어도 물론 중요하고 AI, 뭐 인공지능 등등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이제 미래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보안이 없다면 결국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 나는 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흥미를 갖고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 있는 분야를 찾은 후에요. 이제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고려대학교에서는 융합전공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 학과들을 융합적으로 하여 새로운 이제 교육 과정을 배우는 건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주관하는 융합보안 융합전공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교과목을 되게 살펴보니까 되게 실용적이고 뭔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배운다면 보안에 대해서 그래도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융합보안 융합전공을 통해 이제 학습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킹과 보안도 듣고 사이버 기술과 법, 모바일 포렌식, 역공학 기법, 소프트웨어 보안 프로젝트, 보안공학, 알고리즘 자료구조 운영체제 등등 되게 다양한 컴퓨터 기반과 보안 기반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활동을 한 후 할 때 앞으로의 계획을 이제 더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래의 계획을 설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일단 미리 설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미래에 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것이고 되고 싶은 게 무엇일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선 앞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지 한번 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겠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이걸 채우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전공은 디스플레이 반도체인데 컴퓨터와 보안, 뭔가 동떨어진 이제 전공들인데 과연 내가 이 분야에 들어갔을 때 이제 잘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나는 사전 지식이 없고 남들은 컴퓨터 전공자들은 이제 기반들이 더 탄탄할 텐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2.4를 넣었는데요. 슬라이드 2.4의 제목은 고민보다는 도전. 저는 도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이든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컴퓨터 융합보안 융합전공에 바로 도전을 했고, 컴퓨터 학과 과목을 들으면서 되게 아무래도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진짜. 그런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힘듦도 있지만 배우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결국엔 이득이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저의 경험을 또 말씀드리면, 학과에서 이제 CK 사업을 통해서 미국 유수 대학 연수를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자를 받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이거 되게 가면 좋은 기회다. 미국에 가서 이제 좀 보는 시야도 키우고 그들에 대한 교육 방식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거 한번 느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게 또 학기 중에 가는 계획이라서 이게 수업을 아무래도 빠지게 되고 이제 시험대로 봐야 되는데 내가 학급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랑, 지원한다고 이게 지원자가 많을 텐데 내가 뽑힐 수 있을까? 어차피 지원한다 해서 뽑힐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미국 유수 대학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면접을 보고 했을 때 물론 떨렸지만 또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도전이 없었으면 이런 결과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서요, UC 데이비스, UC 버클리, 스탠포드, 다양한 이제 유명한 대학들을 다 다녀보고 거기서의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참여를 해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의사소통하면서
서로 의견도 교류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한국인 학생들과도 이제 만나서 아, 여기 대학은 어떠냐, 여기선 뭘 배우냐, 되게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좀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려움 때문에 고민만 하지 말고 도전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연수를 갔을 때 찍은 뭐 버클리, 그리고 이제 금문교, 스탠포드, 뭐 데이비스, 그리고 이제 기념 촬영한 이제 사진까지 오른쪽에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좋았던 점은 거기에 되게 마켓이 되게 슈퍼마켓이어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술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나의 미래를 그리자. 나의 미래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앞서 말한 대로 명확한 계획을 설계를 하는 게 우선이겠죠? 설계 없이는 구현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보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설계로서 융합보안 융합 전공을 신청을 하고 그를 통해 컴퓨터와 보안 분야에 대한 학습, 그리고 중간에 또 운이 좋게도 이제 정보보호대학원에서 학석사 연계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이제 학사하면서 바로 석사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부에서 한 학기, 석사에서 한 학기, 총 1년을 이제 단축을 시킬 수도 있고 이제 입학금도 면제되고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이거 되게 좋다 하면서 참가해서 또 그래도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랩을 선택을 할 때 저는 이제 해킹 대응 기술 연구실에 들어갔어요. 이제 지도 교수님이 김유관 교수님이신데요. 되게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분한테서 이제 들어가서 배우면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고 또 이제 김유관 교수님께서도 이제 저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지금은 연구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안 분야에 대해 연구 및 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게 옳을까? 실행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일 텐데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컴퓨터 전공이 아니어서 이제 컴퓨터 과목을 잘 모르게 돼서 그 지식을 쌓고자 자료 구조, 알고리즘, 컴퓨터 네트워크, OS 뭐 등등 정말 컴퓨터에 이거 중요하다, 기초적인 거다 하는 과목들은 웬만하면 찾아서 제가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초가 있어야지 제가 더 나아가서 보안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틈틈이 웬만하면 공부를 하려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뭐 공부, 뭐 학업 당연히 이제 뭐 물론 성적을 좋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흥미가 있어야지 무엇이든 잘 이뤄나갈 수 있다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흥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면 그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학습이 되게 재미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배우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생기면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되고 결국 흥미학습 이런 되게 이익적인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흥미를 기반으로 한 이제 학업, 공부를 하였을 때
과연 성적은 어떻게 되는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흥미와 성적은 비례관계라 생각해요. 흥미가 높아지면 저절로 성적은 높아지고, 이제 성적은 저절로 어떻게 보면 따라오게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흥미를 통한 학습은 통학이 아니라 통한인데 제가 잘못 썼고요. 학습은 성적 향상을 따라오게 하는 저절로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흥미를 통한 학습은 이제 지속적으로 되고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컴퓨터와 이제 보안 분야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하였을 때 저의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운이 좋게도 또 이제 국가 우수 장학금 이공계에도 선정이 돼서 장학금도 받게 되고 또 이제 성적 우수상도 뭐 받게 되고 등등 상장 이런 결과물들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학업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목표로 하고 이제 나아가니까 이런 거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죠.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이게 맞나? 이 분야를 내가 가야 되는 게 맞나? 나에게 적성이 있나? 고민이 많이 들 겁니다. 저 또한 그러고 지금도 항상 그러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이제 처음 생각을 했던 부분, 나의 신념, 처음 가졌던 마음다짐,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지. 더 내가 열심히 하고 배워서 내 자신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제 하고요. 나 자신을 믿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솔직히 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험난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 자신을 항상 신뢰를 하고 나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라는 게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런 활동들은 결국에는 성적 학업뿐만 아니라 삶에서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자 이제 삶의 모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약을 하도록 이제 나 자신을 믿고 그 자신을 믿는 만큼 나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저의 이 슬라이드를 통한 발표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수강이 이제 물론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할 테지만 이제 저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학생분들께서는 이제 더 뛰어나시고 지금도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더 발전해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저랑 같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갔으면 해서 이 강의인 애플 팟빵 이름 되게 귀엽네요. 그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이상으로 이제 슬라이드 강의를 마치고 학생분들께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이제 더 발전해 나가는 고려대학교 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